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이 세 분과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2시간 전에 11시쯤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성문 변호사님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수사 부분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사 부분은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네. 일단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의 공범, 그다음에 뭐 강요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이 됐던 거는 과연 뇌물죄 부분이 기소하는 내용에 포함이 될 것이냐였는데 일단 그 부분이 배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혐의 중에 재산 범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 미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7억 원 정도를 받으려다가 못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 아직 한 푼도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공모라는 단어를 처음 썼잖아요. 이제 공모라는 단어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범이라는 의미고 이제 과거에는 뭐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검찰이 단정적으로 이제는 피의자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헌법상 권한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겠다. 기소를 중지한다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완벽한 피의자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어놓은 건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3명, 지금 오늘 기소한 이 3명과 관련된 부분만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차은택 씨나 또 조원동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CJ 이미경 회장의 퇴진을 또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김종 차관도 여러 가지 문체부에 여러 가지 농단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혹시 박근혜 대통령 공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조사해서 추후에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초유의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국민의 상황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공모 관계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소추 추권은 갖고 있지만 이런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 수사를 응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내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유영하 변호사도 이미 밝힌 상황이죠. 근데 물론 뭐 명확하게 조사를 받겠다보다 협조하겠다는 표를 써서 또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긴 했지만 어쨌건 이번 주에는 뭐 여론의 뭐 그 상황도 다 감안을 할 때 조사를 아예 안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대통령께서 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거부할 경우에는 아마도 법원의 체포영장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청구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수사팀에서도 강제 수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를 좀 압박하는 내용의 의미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혐의를 조금 정리해 주셨는데 김광덕 부장님께서는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공모한 게 드러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위법 행위가 이제 연루됐다고 하는 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소위 국회는 이걸 근거로 현행 헌법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걸 그거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법행위가 명시된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기겠느냐 과연 이런 점에서 이제 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정치적 파장으로도 이제 약간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센 것처럼 보이면서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세게 나온 건 아니다. 그 점은 어떤 측면이냐면 오늘 이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동안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하나는 그 최고로 이제 혐의가 나온다면 제3자 뇌물죄 부분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제3자 뇌물죄가 이번은 적용되지 않고 아마 그건 추가 수사의 여지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네,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는 크진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차재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린 데 이어서 또 정치적 이 건의도 상당히 많이 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법적 정당성까지 이제는 상당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뭐 대통령이 지금 사상 초유로 지금 이제 범죄 혐의자로 지금 이제 검찰이 특정한 상황에서 과연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정당성과 이 또 동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금 그 국민들이 뭐 지난주 하고 또 어제 보여줬듯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그 퇴진 부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상되는데 거기서는 아마 국민들이 진짜 더 큰 강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 혐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버티기 작전을 그대로 갖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열로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국정 그 운영을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판 여론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여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이제 분명해짐에 따라서 일단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의무 중에 하나인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야당 측에서는 오늘 뇌물죄가 빠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하나요? 사실 이게 그냥 일반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그 돈을 받는 창구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일반 뇌물죄보다 요건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데 거기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세무조사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줬다면 딱 제3자 뇌물죄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 다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뇌물죄였으면 오히려 입증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정한 청탁 부분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통상적으로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가 대부분 동일한 게 일반적이긴 해요.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걸 뭔가 특별하게 다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하는 게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저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죄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이제 특검을 가정해서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뇌물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탄핵 절차를 밟을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한 분석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적 단초를 제공해 준 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공소장에 담겼다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이제 탄핵에 들어갈 정도의 법적 기초가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소해서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의혹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법적으로 일단 피해자라고 명시가 된 건 이번 처음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법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이 위법한 행위 관련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관련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검찰에서 공범관계 있다, 공모관계 있다는 걸 확인해 준 이상 그래도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개시하는 데는 일단 어느 정도의 단초가 마련이 됐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야권의 6명의 대권 주자들이 총 집결해서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탄핵 카드를 최후 보류로 삼았던 것이 아무래도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절차도 헌법재판소에서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7명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2명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짙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 백종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대통령 국제 사정기관이 검찰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에서는 아마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최종 결정은 그러면 진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 탄핵안을 가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그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과연 그 부분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계속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해온 여러 가지 이 과거 재판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 그렇게도 많이 평가를 하죠.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 나름대로의 편향성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마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의해서 구체적인 증거과 증언에 의해서 이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들도 공정한 잣대로 갖고 심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 탄핵 심판 절차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제가 알기로 내년 초에 2명의 임기가 끝이 나거든요. 2명의 임기가 끝이 나면 그럼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니까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대통령 의무가.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명 없는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는 거부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그 야권 대선 주자 6인 회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논의하게 돼요. 탄핵 오늘 검찰이 발표한 걸 근거로 탄핵 추진을 일단 추진을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행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건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현재 황교안 총리가 탄핵을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아닌 다른 총리를 국회 추천 총리를 내세워서 소위 과도 내각을 이끄는 방안을 어떻게 할지 말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탄핵에 있어서 1차적 고민은 뭐냐 하면 일단은 발의를 하면 야권만으로 발의가 가능하잖아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이 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야권 의원이 171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비주류가 새누리당의 비주류 비상식회에 참여하는 비주류 의원이 40 내지 5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람들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가결이 되지만 이 사람이 현재는 지도부 사퇴라는 데는 다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친박 지도부 사퇴라는 의견을 다 모아서 40, 50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보수 세력들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냥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고 있지만 이 탄핵하는 거가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거든요. 네. 보수층에. 그래서 이거를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비주류의 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당은 그 문제를 일단 점검하고 구체적인 결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결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제로 그런 국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아까 했지만 헌법재판관들 아까 이제 두 사람이 연초에 그만을 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과연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현재 9명 중에 6명이 현재 이 보수 여권에서 지명한 사람이 6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고민까지 같이 하면서 탄핵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잡더라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큰 뜻은 같이 했는데 그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비상시국 회의에서 조금 통일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방금 진행하면서 이제 소위 모두 발언, 주자들이 모두 발언하는 걸 봤더니 네.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탄핵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퇴진의 결심이 먼저라는 걸 강조하고 또 그다음에 과도내각 총리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분노와 화가 극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야권이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소위 추다르크의 회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영세담 제했다고 회군하고 그다음에 또 계엄령 발언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야권도 과연 대안과 시국 수습을 제대로 내놔라 하는 주문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 사이에서. 그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늘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나타난 그 완전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런 차이들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합의만 이뤄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최대한 미뤄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공소장을 보고 최대한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조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할 얘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분명히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모관계를 이렇게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혀버린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서 뭐 다음 주에 뭐 무슨 요일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마치고 조사를 받겠다라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 사실 지금 변호사시긴 하시지만 저번에 이 최초의 선임이 돼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사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변론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회만 하면 되니까 준비를 사실 크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변호사가 본인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일단은 수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어놓은 상황인데 이제는 무언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어느 정도 좀 이쪽에서 제안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도 그냥 언론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그리고 검찰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뭐 변론 준비를 다 마치고 시간이 되면 뭐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거라는 거 그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나오셔서 구체적인 안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여야의 반응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모 삭시를 적시한 것에 있어서 청와대는 조금 당황한 분위기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떻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했을 텐데 어떻든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 한 말은 뭐냐면 일종의 범죄 공모 혐의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재판이야만 남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일단은 헌정사상 대통령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형사상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피의자가 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이걸 근거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제기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 공모 혐의가 이제 검찰에서 이게 주장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대통령은 직접 기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점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대응을 일단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부인하는 그거를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러한 주장이 이미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이미 많은 부분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잘못이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근데 법적인 것만 대응하려다 보면 민심하고 괴리됐기 때문에 민심을 괴리되는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일 거냐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항변할 거냐 하는 거는 좀 상치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또한 지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100만 촛불 민심의 이 나름대로의 해법이 뭐냐? 자신은 전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버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신분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본인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정치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뭐 청와대가 유감이라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니까 대통령은 아마 지금 이제 검찰의 공모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물러나실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전국의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국정에 복귀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향후 정치적인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이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비박계가 지금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의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에 참 동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신의 지지율은 땅바닥을 쳤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빠졌던 지지율이 야당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데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자신에게 떠났던 보수표가 상당히 전국을 관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탄핵 국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하려고 하면 200명의 의원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29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것을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서 이야기했듯이 헌재의 구성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을 할 경우 심의하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최장 180일이라고 한다면 그 상당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설사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의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박계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2시부터 잠시 후에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네, 지금 비박계, 이 소위 비주류의 이 모임 이제 비상시국 회의는 지금 대체 참여자가 한 50명 가까이 되면 40~50명으로 봐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네. 근데 이제 전체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현 지도부의 사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대통령을 직접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대해서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당했다면서 탄핵을 추진하자는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주류 의원들도 고심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새누리당 지지층이 박근혜 지지층하고 지금 박근혜 지지층은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그러한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도 다 지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의견을 모아가는 거를 오늘부터 이거를 탄핵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검찰의 오늘 공소장 이거와 이 계기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그것까지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비박계 내에서 세 갈래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논의를 거치면서 앞으로의 다음 주말 26일 촛불 집회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연속 3주 동안 5%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의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망하면서 비주류들도 이제 입장을 정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 과정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